안녕하십니까. 저는 벤자민 인성영재학교 1년을 마치고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벤자민 1기 졸업생 신채은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아이로 보이시나요? 많은 분들이 제게 정말 밝은 아이, 넌 참 빛나는 아이, 힘이 나게 하는 아이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저는 사실 스스로를 너무도 미워하고 스스로를 너무도 못살게 굴었던 아이였습니다. 14살, 15살의 모습인데요. 항상 친구들밖에 머릿속에 없었고 항상 놀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제게 어떤 한 충격을 줬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항상 공부를 잘했다고 생각했던 저희 친언니의 대학 불합격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이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항상 탱작탱작 놀면서도 제 미래는 뭔가 더 멋지고 빛날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게 답이 아니었어요. 열심히 살았던 저희 언니도 대학 불합격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나는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대학, 성적, 결과라는 생각이 저의 머릿속에 가득 차게 되었어요. 항상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고 연예인 이야기하고 학교 이야기하고 친구 이야기로 바쁘던 제가 그때부터 친구들과의 모든 연락을 끊었어요. 그리고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항상 등수가 3자릿수였던 제가 마지막 기말고사에서 중학교 마지막 기말고사에서 전교 8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은 결과가 나오고 성적도 올랐지만 하지만 저는 엄청나게 많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옆에 있는 게 즐거웠던 친구들이 갑자기 경쟁자로 보이기 시작하고 부모님께서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화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신 부모님께서 제게 벤자민 인성영재학교라는 학교를 추천해 주셨고 저는 항상 제 머릿속에 입시, 성적, 대학이라는 글자밖에 없었던 저한테 처음 보는 대안학교 그리고 꿈이라는 생소한 글자가 너무 낯설고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세상을 너무 몰라. 요즘은 꿈이 아니야, 돈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저에게도 사실은 마음속 한 공간에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간 벤자민 학교 설명회에서 어떤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를 듣고 저는 확 마음을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당신이 지금 인생을 이대로 쭉 걸어간다면 가치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생각해봐라. 가치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봐라. 저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내가 이대로 쭉 간다면 가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이랑 두려움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가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대견하지 않나요? 네, 제가 처음으로 벤자민 학교에 들어와서 했던 거는 알바였습니다. 갓 중학교를 졸업한 17살 제가 처음으로 부대찌개 알바를 했는데요. 거기서 저는 3일 만에 잘렸습니다. 어쩐지 그날따라 마지막 날따라 너무 많은 일들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시키지 생각을 했는데 다음 날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저를 자르셨습니다. 저는 그때 인생 돈 벌고 먹기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 후 3개월 동안 스시 뷔페에서 일을 하면서 돈에 대한 가치와 항상 당연하게 받았던 그 용돈에 대한 그 가치들,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돈이라는 게 어디서 할 수 있는 용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땀과 노력과 시간이 배어있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으로 마라톤에 도전했습니다. 저는 항상 친구들에게 저질 체력이라는 놀림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제가 처음으로 10km를 완주하는 도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전에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왜냐면 제가 거품 물고 쓰러질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걷는 내내, 뛰는 내내 옆에 구급차가 없나 너무 무서웠습니다. 내가 진짜 쓰러지면 어떡하지? 달리는 내내도요. 근데 하지만 1시간 20분, 여성 평균 시간인 1시간 20분 안에 제가 도착한 것을 보고
아, 내가 나를 너무도 믿지 못하는구나. 내가 나를 너무 낮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선택하면 이루어진다 라는 말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갖게 된 취미가 하나 생겼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진입니다. 멘토님 중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진을 찍으시는 멘토님이 계셨는데 그분을 보며 아, 나도 그런 사진을 찍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제 사진들 보세요.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으세요? 전 이것만 하고 있으면, 이 사진만 찍고 있으면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그 시간에 모든 것을 제가 좋아하는 것으로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상 속의 소중함 찾기인데요. 항상 버스를 타고 갈 때도 영어 단어 책을 보고 있었고 과제와 수행 평가들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근데 벤자민 학교를 다니고 나서 저는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비치는 햇살, 밖에 보이는 풍경,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 옆에서 들리는 웃음소리,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소중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들고 나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깨달음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마음을 갖자마자 바로 집 밖으로 나가서 저희 동네에 있는 15명의 그냥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의 소중함은 무엇인가요? 라고요. 그분들은 엄청 의아해하시기도 하시고 갑자기 일상 속의 소중함이란 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한 분 한 분 일상 속의 소중함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일상 속의 소중함이란 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가족들과의 대화, 친구들과의 대화, 그리고 밥 먹는 시간을 말씀하셨는데요. 전 여기서 굉장히 많은 감명을 받았고 이 사진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진들을 사진전에 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진을 보시고 울컥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고 자신이 일상 속에 놓치고 있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보시면서 아, 내가 가진 생각들과 내가 가진 어떤 이야기들을 나만의 표현 방식으로 표현하는 일이 얼마나 값지고 기쁘고 뿌듯한 일인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 사람들과 사람이 만나는 것에 굉장히 깊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요. 전 여기서도 되게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성경제 캠프 진행을 맡은 것인데요. 저와 같았던 1번 학교를 다니던 친구들이 저희 벤자민 학교에 들어와서 잠깐의 수업을 체험하는 캠프 형식인데요. 거기서 제가 도움을 주는 그런 진행 역할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의 작은 이야기, 나의 작은 경험, 나의 작은 대화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 이것은 제 꿈인데요. 이 글자만 들어도 저는 너무 가슴이 뛰고 미칠 것 같습니다. 그 후 저는 복학을 선택하게 되었고 저희 학교 안에서도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보스버 측의 시간과 공간을 디자인하라 라는 법칙 알고 계신가요? 네, 저는 벤자민 학교를 졸업하고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이 글을 제 마음속에 깊게 새겼습니다. 그리고 학교라는 틀로 다시 돌아갔을 때 그 틀 안에 저를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그 틀을 이용해서 그 학생이라는 위치와 학교라는 기회를 이용해서 저의 꿈을 실현하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학교에 들어가서 한 일은 학생들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저의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모아서 무언가를 창조해내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을 모아서 위안부 따뜻한 후원금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하철 첫 칸부터 맨 끝까지 한 칸마다 위안부에 대한 정보를 전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몇 칸씩 문을 열 때마다 말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발이 부르트도록 지하철을 돌아다녔고 결국에 130만 원을 모아 나눔의 집에 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저희는 위안부 작은 소녀상 건립 캠페인을
주도했는데요. 이 작은 소녀상은 학교 안에 건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학교 선생님들과 학교 아이들에게 50만 원을 모아 작은 소녀상을 학교 도서관에 세우는 일인데요. 모든 교실과 모든 교무실을 돌아다니면서 저희들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17살, 18살, 19살 그 아픔을 겪으신 위안부 할머니들께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들을 영원히 기리고 그분들을 영원히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요. 결국 저희는 66만 원을 모으게 되었고 저희 학교 도서관에 작은 소녀상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학교 안에서 정말 많은 변화들을 이끌었고 많은 친구들을 이끌면서 친구들을 변화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저희 교육 상황을 보자면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선생님과의 상담으로 20분 만에 자기 진로를 결정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성적에 맞춰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자기의 미래를 나아가는 아이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미워하는 아이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그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교육가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너희는 멋진 어른이 될 수 있어. 그리고 너희는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아이들의 방향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그런 교육가가 되고 싶다는 게 저의 꿈입니다. 저에게 내교육이란 꿈을 향해 날개를 펼쳐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존재입니다.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은 자기가 잘못 길을 틀어도 어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도 결국 그 한 종착지로 향하게 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저희 내교육과 정말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가끔 힘들고 가끔 지쳐서 저의 꿈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결국에는 저의 방향, 저의 길을 다시 한번 다잡게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내비게이션 같은 내교육을 만나 저는 정말 행복하고 이 내교육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내교육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그것으로 인해 정말 많이 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 강연을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